안녕하세요. 공진단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네요. 오늘은 공진단의 모양과 그리고 공진단을 싸고 있는 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진단의 원 처방에 보면은 그 공진단의 크기를 녹두알 크기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일반 작은 녹두알 같은 크기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몸에 흡수되기가 좋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을 이제 동그란 구슬같이 만들죠. 옛날식의 표현을 빌리면은 탄자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옛날의 이제 총알이죠. 대포알, 작은 총알들, 그런 이제 크기다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보통 한 돈이니까 4g을 기준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건조되지 않도록 이제 옛날 같으면은 밀랍으로서 밀봉을 했지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금으로 쌉니다. 금으로 약을 싸놓으니 참 편리한 게 많습니다. 우선 금이 금속이기 때문에 막을 쳐서 외부의 잡기운이 그쪽으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또한 매우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하여서 도가의학적인 전통으로는 불로장생의 약 가운데 가장 으뜸이 금이었습니다. 황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영원불멸이죠. 금은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 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 다른 것과 반응하여서 변질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금은 영원함의 상징, 또 금빛 자체, 황금빛 자체가 오행으로 볼 때 중앙토의 상징입니다. 중앙에 누가 있죠? 바로 황제가 있습니다. 하늘의 중앙에 무엇이 있을까요? 북극성이 있죠.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의 중심이다 이르는 금의 상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불로장생의 신선되는 으뜸약으로 금을 쳤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불로장생의 약으로 금을 먹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금을 닮은 것, 바로 구리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도를 수행하던 가까운 좀 윗사람들, 이런 분들도 구리를 먹었다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잡혔다가 바로 고문을 받을 때 모든 고문은 다 견딜 수 있었는데 정기 고문은 정말로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소시적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의서에 금은 해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모든 독소를 빼어나서 바로 천진의 기운을 맑힌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원처방이 없는 이 금이 바로 공진단에도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전통의학 가운데서도 도가의학적인 생각이고, 그죠? 육아의학의 생각은 조금 더 달랐죠. 금속지제에 대해 가지고. 현대의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왕청심만 해도 금으로 싸고 있지요. 그래서 금이 독소를 빼는 또 생명을 살리는 양리작용을 한다. 바로 이런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금이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실험할 수는 없지요. 동물 실험을 해봤습니다. 80년대 경희대학에서, 한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금을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이 금이 그대로 몸에 쌓이는 겁니다. 그죠? 세포 사이에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금이 몸 안에서 어떤 양리작용을 일으키는지 그거는 실험적인 추정 모델이 없기 때문에 못했지만은 금이 몸에 들어가서 배출되지 않고 쌓인다. 이것은 이제 실험으로 이제 결과로 나왔지요. 그런데 쌓이는 부위가 어디냐? 간을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위에 쌓였습니다. 결국은 세포 사이에 금이 쌓인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금에 대해서 이렇게도 도가의학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현대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물질이 우리 몸에 없는 이물질이 몸에 쌓여서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안전한 길을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황청심환에서 금을 빼고 쓰자. 이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황청심환 액체로 만든 현타액입니다. 청심환을 현타액을 쓰고 그리고 원내 처방에서는 금이 안 든 우황청심환을 쓰자. 그래 이제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금을 쓰기도 하고 금을 쓰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공진단을 먹을 때는 청심환 같이 한두 알을 먹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양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들어가는 금의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물질이 세포 사이에 쌓여서 좋을 게 없다. 아무리 화학적으로 안정되어서 다른 것과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세포 사이의 이물질, 저는 좀 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공진단이나 청심환을 만들 때도 저는 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상품성으로 보면은 영 떨어지죠. 다른 데서는 아주 핏가번쩍하게 하는데 이것이 공진단인지 아니면 일반 환약인지 그것도 크기 또한 흡수 잘 되라고 작은 일반 환약 크기로 만들었으니 이것이 뭐냐? 결국은 믿고 쓰는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공진단이 흡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작은 알로 만들고 그리고 또 금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공진단에 전부 금으로 포장을 했는데 금이 꼭 공진단의 필수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 명나라 태의원을 지냈던 거기서 태의원에서 나왔던 처방된 공진단 원 처방에도 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은 공진단의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금보다는
공진단의 처방에 더 맞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거를 쓸 수가 있죠. 그죠? 피를 맑게 하는 옹담, 곰을 잡아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의 옹담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옹담을 쓰거나 아니면은 사람에 따라 가지고 조금 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감을 하다가 보면은 아무리 약을 따라서 가감을 하더라도 좀 크기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한 5g 정도, 5g에서 6g 내외를 한번 분량으로 그렇게 씁니다. 이렇게 뭐 다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진단과는 다른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한의사 선생님들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공진단의 원 처방 정신을 따르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가감을 하는 더하고 빼는 방법을 다 쓰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처방의 중심에 맞게 몸의 중심, 약의 으뜸 중심, 이 땅에서는 황제, 하늘에서는 북극성과 같은 처방 정신을 살릴 수 있으면은 훌륭한 공진단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몸도 마음도 항상 쾌적하고 하는 일에 지장이 없는, 그리고 몸도 마음도 가벼운, 그러면서 생활은 태산보다도 더욱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나날, 바로 그런 건강한 나날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